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로 나눌 수 있는데 기계어나 어셈블리어 같은 거는 뭐 저급 언어라고 이야기해요. 저급 언어란 인간하고 친하지가 않아요. 누구랑 친해? 기계랑 친한 애들이 저급 언어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언어나 CPU에서 명령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렇죠? 제로하고 1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어는요, 0 아니면 1로 쫙 되어져 있어요. 그거를 컴퓨터에서 만든 거를 그런 기계에다 집어넣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셈블리어는 뭐냐면 다음과 같이 이런 기계어를 사람이 이해하기 힘드니까 사람하고 기계하고 조금 연결을 짓는데 좀 중간에서 조금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만든 게 어셈블리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셈블리어 중에 요거는 이제 move라는 거거든요. 이동하여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기계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 1011을 move라는 명령어로 쓰고 있어요. 그럼 얘를 알아야 되잖아. 이건 기계어. 이거는 어셈블리어. 아, 이거 모르니까 그래. 다음부터는 이렇게 move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우리가 코드를 보내자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지만 기계하고 어셈블리어 같은 거는 저급 언어라고 이야기해요. 활용면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각각 IC의 종류 또는 뭐 컨트롤러의 종류에 따라서 어셈블리어가 엄청나게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자, 그와 반면 고급 언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다 고급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렵지만 그래서 이런 기계어와 다음과 같이 이런 고급 언어 사이에 어셈블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로우 레벨 랭귀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뭐 C 언어를 작성해서 명령어를 기계어로 변경해 주더라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C 언어를 이야기하면 C 언어에는 코드라는 게 있어요. 코드.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될 코드. 이거를 컴파일러라는 걸 하면 얘가 뭐가 만들어지냐면 기계어가 만들어집니다. 기계어가. 왜? 기계어가 만들어지냐면 기계에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컴파일러를 하면 뭐 오브젝트 파일이라는 게 생기는데 기계어가 만들어져요. 기계어. 그래서 이 기계어를 다시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냐면 실행 파일이 만들어요. 실행 파일. 즉 우리가 그냥 C 언어를 사용하다 보시면 코딩한 거를 컴파일을 하면 기계어로 번역되어지는 부분이 나오고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확장자가 exe라는 파일이 하나가 딱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모든 프로그램들. 그렇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C 언어나 그 외 프로그램들은 그렇죠? 명령어를 기계어로 변경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그냥 C 컴파일러 또는 뭐 자바 컴파일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과 가장 근접한 고급 언어, 조금 떨어져 있는 저급 언어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자료의 표현이라고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디테일한 얘기는 아니라 잠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짝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첫 시간이니까 살짝 개요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별표 2개짜리입니다. 자료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 장에도 수책에 관련돼서 얘기했지만 무지하게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요. 자, 여기 보시면요. 디지트라고 나옵니다. 디지트. 숫자예요. 숫자. 자릿수가 그렇죠? 우리가 표현하는 10의 자릿수는 0서부터 9까지 한 자릿수죠. 이런 것들을 디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비트는 뭐냐면은 0하고 1로서 표현되는 것. 그쵸? 원 비트. 한 자릿수로 0하고 1이 표현되는 것. 비트라고 얘기하고 디지트는 0에서부터 9까지 한 자릿수로 표현되는 10진수. 이런 걸 디지트라고 이야기해요. 알파벳도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닙을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만 4비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잠깐 보실래요? 요거. 자, 여기 비트가 0비트부터 7비트까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써놨습니다.
자, 0비트부터 7비트까지 있는데 요 비트란 놈이 뭐냐면 요 비트 하나에 0 아니면 1로 채워지는 것들입니다. 요런 것들이 4개가 모인 게 니블이라고 얘기해요. 니블. 그 다음에 바이트는 뭐라고 얘기하냐? 8개가 모여서 8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억장치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또는 저장장치의 용량을 얘기할 때 이렇게 바이트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문자 같은 거, 문자 같은 거, 아스키 방식의 문자, 한 문자들을 어떻게 요 1바이트에 표현합니다. 혹시 C 언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C 언어에서 캐릭터에 관련된 것은 메모리에서 몇 바이트 차지하냐? 1바이트 차지합니다. 1바이트. 여기 8개의 비트로 영문자 하나를 표시합니다. 한글은요. 한글은 2바이트, 2바이트. 한글은 미안하지만 이게 8개가 더 있어야 돼요. 2바이트로 표현합니다. 자, 옥텟이라고 얘기하는데 옥텟도 8비트예요. 그런데 이제 정보통신에서 사용하는 8비트의 표현을 옥텟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회로에서도 쓰이기도 해요. 근데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워드는 디지털 시스템에서 다뤄지는 기본 단위를 1워드, 2워드, 쿼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LSB가 뭐냐면은 가장 낮은 비트, 가장 낮은 자릿수 비트별로, 그렇죠? 그 다음에 MSB는 가장 높은 비트를 MSB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래서 LSB는 가장 낮은 비트구나, MSB는 가장 높은 비트구나,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의 표현은 이렇게 뭐 비트, 그 다음에 바이트, 그 다음에 디지트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여러 개를 쭉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SI 단위가 있어요. SI는 International System of Unit라고 되어져 있는 국제 단위 계입니다. 표준이에요. 그 다음에 IC는 뭐냐면 International Electronical Commission이라고 되어져 있는 표준 회의가 있어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0진 단위로 이렇게 표현하고 2진 단위로는 이렇게 표현하여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 10의 몇 승으로 표시됩니다. 그렇죠? 10의 3승. 10의 3승. 우리가 뭐로 표현하죠? 키로입니다. 키로. 라지 K. 라지 K는 잘 안 써요. 우리가 이제 디지털이나 전자공학이나 이런 거 배우시는 분들은요. 키로를요. 가급적이면 소문자를 쓰세요. 소문자. 우리가 킬로미터 요렇게 씁니다. 킬로미터 띵 이렇게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이 라지 K는 절대 온도의 단위가 라지 K예요. 그래서 혼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공학 아니라고 하면 그냥 라지 K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킬로 나중에 뭐 킬로 옴 저항의 단위 그다음에 뭐 킬로 암페아 뭐 킬로 그람 나올 리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다 소문자로 씁니다. 소문자 주의하십시오. 그렇지만 10의 3승을 이야기하죠. 10의 6승 메가 잘 아시죠? 10의 9승 기가 10의 12승 테라 뭐 1테라예요 2테라예요. 그 다음에 페타 에타 제타 요타까지 아이코 여기까지는 우리가 나갈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 정도까지는 10의 몇 승이구나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저렇게 SI 단위로 얘기하면 그 지수가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게 기수가 요게 10의 몇 승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를 이진 단위로 얘기하면 1024 즉 이진수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진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2의 10승. 2의 10승이죠. 2의 10승은 뭐랑 비슷하냐면 10의 3.01승이랑 비슷한 거예요. 왜 2의 10승이 그거랑 비슷해요? 라고 얘기하면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요. 이진수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그다음에 4승, 5승, 6승, 7승, 8승, 9승, 10승, 11승 쭉 나갈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2에 4승, 2에 5승, 2에 6승, 2에 7승, 2에 8승, 2에 9승, 2에 10승 이렇게 나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얘 1024라는 애가 어떻게 나왔냐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뭐냐면 0입니다. 요거 뭐예요? 2예요. 요거 4, 8, 16, 32, 그쵸? 그 다음에 64, 그 다음에 뭡니까? 128, 그 다음에 256,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512,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1024,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여기 1024란 얘기는 뭐냐면 1024개의 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1024개.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1024개를 표현할 수가 있느냐? 10승까지는 아니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어디서부터? 0부터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여기까지 표현하는 것. 얘의 수가 가장 작은 게 0이고요. 가장 큰 게 1024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1023까지. 그래서 토탈 1024개의 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뭐가? 2의 10승이. 그러니까 우리가 1024라고 되어져 있는 거를 저장하는 단위에다 딱 집어넣으면 1024 바이트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1024 바이트를 줄여서 얼마? 예, 1kb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kb는 얼마? 10의 3승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줄여서 비슷비슷하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예,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단위로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계산하기 되게 힘들어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진 단위로 표현하는 방법과 십진 단위로 표현한 방법, 요것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돼요. 얘가 1024가 10의 3승하고 같다가 아니라 거진 비슷한 개념입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거기 뭐 옥텟도 나오고 그렇죠. 예, 일단은 거기 기억 용량의 단위도 나오는데 그게 요 개념이랑 똑같은 겁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살짝 여기서 다 설명한 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볼까요? 자, 제 2절 컴퓨터의 구성입니다. 자, 컴퓨터의 구성은 뭐 다음과 같이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 다음에 메모리 장치, 알고 있는 램과 롬, 그 다음에 시스템 버스라고 되어져 있는 버스를 타고, 버스의 개념은 뭐냐면 라인 하나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여러 개를 하나로 뭉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걸 버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데이터 버스, 주소 버스, 제어 버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추후에 한번 다시 볼게요. 얘네들이 뭐로 연결되어 있냐? 주변 장치 얘네들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PU에 관련된 거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중앙 처리 장치 별표해 놨습니다. 그렇죠? 왜 별표해 놨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중앙 처리 장치가. 그렇죠? 어떤 거? 뭐 연산, 제어, 레지스터 이런 것들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연산이라는 거는 뭐 당연한 게 그렇죠? 논리 연산, 산술 연산. 논리 연산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이제 많이 쓰게 될 논리 연산, 논리합, 논리곱 뭐 이런 것들. 베타적인 논리곱도 있어요. 베타적인 익스클루시브 오화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 제어 장치라고 얘기하는 거는 명령어들을 읽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순서를 결정해 주는 놈. 레지스터들은 어떤 거냐면은 잠시 잠깐 레지스터는 저장 장치예요. 그냥 계속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연산에 필요한 것들을 잠시 잠깐 저장하는 것들을 레지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CPU 안에는 이런 장치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에 보시면요, 뭐 그냥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보고서 그냥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입력 장치, 뭐 키보드나 마우스, 그 다음에 마우스 펜 같은 것들 이 입력 장치가 될 수가 있을 거고, 얘네들이 CPU하고 메인 메모리 사이에 다음과 같이 필수 장비와 주변 장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변 장치에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가 있습니다. 저장할 수 있는 장치, 그렇죠? 그 다음에 출력 장치, 그렇죠? 뭐 프린터나 뭐
디스플레이나 그렇죠? 그다음에 그 외의 것. 그다음 메인 메모리는 필수 장비예요. 그렇죠? 왜 있어야지만 돌아가게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입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조금 더 내려가서 본다고 하면 ALU, 그렇죠? 자, 별 2개짜리입니다. 예, ALU. 연산 논리 장치에는 또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산술, 논리, 쉬프트, 레지스터. 우리가 나중에 배울 겁니다. 예. 비트들을 오른쪽으로 밀어갈까요? 왼쪽으로 밀어갈까요? 이런 얘기예요. 왜? 얘네요. 여기 곱셈, 나눗셈도 있지만 얘도 곱셈과 나눗셈을 할 수 있어요. 한번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기, 이진 데이터의 보수를 취합니다. 보수. 컴퓨터는 이진수를 사용해서 나중에 뺄셈이나 그 다음에 곱셈이나 나눗셈을 할 때 보수를 사용합니다. 보수. 그래서 보수기. 그 다음에 상태 레지스터. 각각 연산 결과의 상태, 얘가 어떤 상태냐, 오버플로가 생겼냐, 아니면 오류가 있냐, 그런 것들을 잠시 저장하는 상태 레지스터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의 기억 장치를 한번 보시면 뭐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가상 메모리 이런 것들도 있지요. 그렇죠? 캐시 메모리 같은 거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속도를 최적화한다. 주기억 장치가 뭐죠? 램하고 롬이에요. CPU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CPU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걔네들의 뭐를 한다? 속도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캐시 메모리는 CPU 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보이시나요? 예, 캐시 메모리. 이게 CPU 내부를 전자협력으로 한 300배 확대해서 본 거예요. 뭐 잠깐 보시겠지만 코어가 몇 개짜리예요? 6개짜리입니다. 코어가 뭔데? CPU입니다. CPU 6개짜리.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똑같아요. 그림 똑같은 거를 복사한 거나 똑같습니다. CPU가 6개가. 그리고 거기에 각각 캐시 메모리가 CPU 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데이터를 왔다 갔다 임시 저장할 수 있는 캐시 메모리. 그래서 이 바깥에 뭐가 있냐면 램이 있는 거예요. 램이 있어서 여기 있는 정보를 잠시 여기다 저장을 했다가 얘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처리한 후에 처리한 정보를 램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는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상 메모리는 우리가 가상 메모리를 부족한 주기억 장치, 부족한 램과 롬의 이 메모리를 뭐로?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마치 뭐처럼 메모리처럼 사용하는 것을 버추얼 메모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OS에서는 디폴트로 세팅되어져 있어요. 내가 임의로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키운다고 계속 늘어나지는 않아요. 키운다고 물리적인 메모리의 한 1.5배 정도 가상 메모리로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캠이라고 되어져 있는 메모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관기억 장치라고 해서 네트워킹이라든지 통신 장치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그 다음에 뭐 반도체 메모리를 구분한다고 하면 접속하는 방법에 따라서 순서적으로 접속할 겁니까? 뭐처럼? 테이프처럼, 마그네틱 테이프처럼, 카세트 테이프 아시나요? 카세트 테이프처럼 순서에 따라서 저장하고 불러드릴 때도 막 돌려서 순서에 따라서 읽어드리는 것들. 그걸 뭐 시퀀셔널 액세스 메모리라고 얘기해요. 뭐 SAM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외에 랜덤 반도체 메모리 장치 모든 게 다 랜덤 액세스 메모리예요. 자, 보통 우리가 램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렇게 액세스하는 방법에 따라서 2개로 나누어서 또 이야기도 합니다. 자, 또 이제 반도체 메모리에 관련된 걸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전원이 들어와서 걔의 즉 전원이 나갔으면 전원이 없을 때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얘기해요. 휘발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원이 공급이 안 되면 데이터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SRAM, DRAM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 SRAM, DRAM. SRAM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거부터 얘기할까요? 그 다음에 비활성. 얘는 뭐냐면 한 번 저장하면 안 지워져. 그래서 요게 아까
어떻게 아까 그 펌웨어라고요. 펌웨어가 롬에 저장돼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런 것들 롬 같은 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롬, 그 다음에 EEPROM이라고 해갖고 또 뭐 전기적인 신호 자외선에 따라서 데이터를 지울 수 있고 지우지 못하는 거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다음에 비휘발성 램이 있습니다. 램은요 휘발성이에요. 그쵸? 그런데 램의 성질과 그 다음에 없어지지 않는, 전원이 빠져도 없어지지 않는 두 개의 장단점을 만들어서 만든 게 이제 비휘발성 램이라고 해요. NVRAM이라고 요즘 많이 또 쓰이고 있죠. 이런 램이 있더라. 자, 그래서 램과 롬을 다시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면, 그쵸? 임의 접근 메모리, 그쵸? 그 다음에 read only 메모리. 이거랑 딱 뭐 별개가 아닙니다. 다 이런 방법으로 정의하는 메모리들, 이런 거로 정의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램은 크게 D램하고 S램으로 나눕니다. 그쵸? 요거는 비휘발성 램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요거 리프레시 동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보통 컴퓨터에는 얘가 쓰여요. 어떤 거? 요런 거. 그쵸? 요런 거. 우리가 잘 쓰고 있다. 4기가예요, 8기가예요, 뭐 DDR3예요, 4예요 나타내는 요런 램들. 그러니까 리프레시 동작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왜? 이 안에 구성이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캐패시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방전이 돼요. 그래서 리프레시를 해줘야 돼. 계속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SRAM이라고 얘기합니다. SRAM. 뭐 L2 캐시 메모리의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건데, 자, 보통 이렇게 SRAM. SRAM은 뭐냐면은 안 지워집니다. 안 지워져요. 다 우리가 뭐 USB나 뭐 그런 것들 있죠.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또 롬이라고 얘기하면 마스크롬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번 지우면, 아니, 한 번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못 지우는 거. 즉, 읽기 전용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만들어낼 때 이런 IC에다가 내가 필요한 것 데이터들을 싹 집어넣고 만들어 놓은 거를 마스크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전기밥솥에 CPU 들어가 있어요. 전기밥솥에 전원을 딱 들어가면 동작이 딱 되죠. 뭐 말소리도 나오고 막 그래요. 뭐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뭐가 나갑니다. 이렇게 말소리가 들어오잖아요. 걔네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건데? 예, 마스크롬에 들어가 있는 거야. 마스크롬에 따라서 전원을 넣어주면 그거에 따라서 동작이 되어지는 것들을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P롬. 읽기 전용인데 한 번 써버리면 그 다음서부터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읽기만 해야 할 수가 있는 건데,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P롬도 있어요. 이 얘기는 하드웨어를 개발 단계에서 많이 쓰여집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윈도우가 있습니다. 윈도우. 그래서 얘는 이레이저, 지울 수가 있어요. 자외선을 쏘아주면 여기 IC가 쫙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다 자외선을 쏘아주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싹 지워집니다. 그래서 요런 롬들을 이게 롬라이터기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다 딱 꽂아서 여기다가 PC를 딱 연결해서 뭐 데이터를 라이트를 해줘요. 라이트를.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개발을 할 때 많이 쓰여져요. PC에 있는 내용을 이게 프로그램 돌려서 롬에다 딱 꽂아놓고 쟤를 독립적으로 내가 개발할 어디에다가 딱 꽂는 겁니다. 땡땡땡땡. 그래서 전원을 돌려보는 거야. 제대로 동작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가 있네? 알았어. 다시 빼갖고 자외선을 쏘여줘서 지워요. 그리고 다시 프로그램을 라이트해. 이럴 때 쓰여지는 롬 라이터기입니다. 그럴 때 많이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스케피롬이라고 해갖고, 얘는 전기적인 이렇게 자외선을 쏘아주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전기적인 신호에 따라서 지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 EEPROM, 이스케피롬이라고 나오죠. 요거는 E가 2개입니다 라고 해갖고 E스퀘어라고 해요. 이스케피롬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자, 요런 형식으로 롬을 만들기도 합니다. 플래시 타입으로. 자, 그래서 이제 플래시 타입으로 나와서 이게 본다고 하면 플래시 메모리라는 게 있죠.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되는 메모리, USB 뭐 이런 거 다 플래시 메모리예요.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그 다음에 EEPROM 지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울 수도 있습니다. 전기적인 신호에서 포맷 삭제 다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소용량의 데이터 보전, 그 다음에 뭐 실행 공간, 프로그램 설치, 실행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전체를 지우거나 재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는 난드 스타일과 그 다음에 노아 스타일 두 가지로 나눠서 쓰여집니다. 난드하고 노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 형태는 그쵸 고속 처리에 가능하고 난드 게이트는 대용량에 쓰일 때 난드의 방식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같은 게 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난드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이거는 반도체를 만들 그 시스템이 난드 게이트 형식으로 만들면 적은 면적에 많은 거를 쌓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형태로 메모리를 그 반도체 그 공정에서 만드는 방법이 난드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난드 플래시 메모리.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체적으로 이런 메모리에 관련된 게 왜 계층 구조가 필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얘는 다음과 같은 그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자, 캐시랑 레지스터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놈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CPU에 들어가 있어요. CPU에. 그쵸?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는 뭐예요? 램입니다. 램, 롬. 그 다음에 그 외 보조장치, 하드디스크 뭐 이런 거죠. 여기 나와 있네. 자, 그렇다고 보면 여기 저 나와 있는 건 뭐냐면 CPU하고 근접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처리는 누가 하는데? CPU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CPU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연도 안 생기고 얼른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이 비싸져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용량이 작아집니다. 즉 캐시 메모리 같은 거는 프로세서의 속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만약 캐시 메모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램이나 그런 용량처럼 1기가를 씁니다. 2기가를 씁니다. 그럼 엄청나게 좋겠죠. 그러나 1기가짜리 캐시 메모리는 없어요. 1기가짜리 캐시 메모리를 만들려고 하면 CPU가 한 이만해야 돼요. 되게 커집니다. 그래서 각각 용량 면에서 사이즈 면에서 다음과 같이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CPU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속도는 빨라지고요. 가격도 높아져요. 그렇지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속도는 늦어지지만 뭐하고? CPU와 내가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적으로는 거리가 멀어서 처리 속도는 느려지지만 용량이 커지더라.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 뭐가 있는 거냐? 이런 캐시 메모리들이 있는 거예요. 캐시 메모리. 또는 이런 메인 메모리, 램이나 롬 같은 게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지스터는 CPU 내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프로세서가 사용한 데이터를 보관하는 가장 빠른 메모리가 레지스터입니다. 프로세서 달라요. 프로세서는 요거는 CPU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지금 현재 내가 실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세스, 실행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레지스터는 그렇고 캐시는 다음과 같이 프로세서의 속도 차이를 그쵸 각각 얘놈과 이거의 속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캐시 메모리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보조 기억 장치는 대용량, 자기 디스크, 이동이 편리한 광 디스크 이런 거 우리가 아시죠? 그래서 파일을 저장하는 속도가 느린 자기 테이프 요게 이제 보조 기억 장치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는데 개념적인 내용입니다. 개념적인 내용이니까 일단은 뒤에 이제 여러분들 실제 예상 문제들 있죠? 그거 한번 보시면서 다시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중에 또 그거를 우리가 모아서 문제풀이하는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특히 여기 보시면 제가 별표로 표시되어져 있는 거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주목하셔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얘기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